안녕하세요. 메토 잉글리시 소영쌤입니다. Part 8에서 우리 관계사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관계사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법에 관계사를 적용을 시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사의 두 종류, 하나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하나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결국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고 관계부사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와 부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닛 1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소유격, 유닛 2에서는 목적격과 관계대명사 what의 역할을 알아보고요. 유닛 3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관계부사라는 친구를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 그랬죠. 대명사, 즉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인데 왜 그냥 대명사라 안 하고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썼냐면 대명사의 역할도 하는데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접속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멀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명사도 되면서 접속사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원래 문장에서? 그쵸? 우리가 세모로 표시하는 이유가 문장과 문장을 딱 풀칠을 해줄 수 있는 문장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하나는 문장을 연결한다. 두 번째는 명사를 대신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래에 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There are many people 이라는 문장이 나왔죠? 어떤 뜻일까요, 일단? 그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고 그 다음 새로운 문장 Many people want to see her.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건데 그냥 우리가 이 사이에 and를 넣어서 합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언어의 경제성의 원칙에 위배돼요. 왜? 명사 같은 게 두 번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한 번만 쓰고 싶어요. 이럴 때, 자, 문장 두 개를 합칠 건데 같은 명사가 있다. 그러면 뒷문장에서 이 many people을 싹 지워줍니다. 그리고 many people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who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가 명사를 바꿨죠. 그래서 이 who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문장 두 개를 그냥 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and 같은 접속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who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면서 중복되는 명사를 하나 바꿔줄 수 있는 대명사의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우는 명사를 잘 봐야 돼요. 이 many people이라는 명사는 뒷문장에서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그쵸? 주어 자리에 있는 친구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이 후도 주어라는 역할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후를 주격의 관계대명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은 There are many people who want to see her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문장의 주절은 우리가 변형시키지 않은 There are many people 이 문장이 되겠고 이 후부터는 사실 이렇게 묶어서 people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종속절이 되는 거죠. 이 주절하고 동등한 입장은 아니고요. 해석할 때도 뒤에서 앞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듯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녀를 보고 싶어 하는 그녀를 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관계절이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many people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중복돼서 뺀 단어, 즉 앞에 있는 이 many people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 먼저 오는 그런 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행사를 보고 우리는 뒤에 있는 who가 사람이면서 주격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벌써 많은 것을 다뤘어요. 관계대명사의 주격을 봤고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로 바꾼다. 그리고 대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o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which로 바꾸거나 that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멀티로 쓰일 수가 있는 친구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예문으로 올라와 보시면요. I like the teddy bear which has a big eyes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때 주절은 바로 which가 아닌 이 앞에 있는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I는 주어, 좋아한다, 동사. 테디베어를 목적어니까 이 문장은 몇 형식? 3형식 문장이죠. 그런데 나는 그 테디베어를 좋아하는데 그 테디베어가 어떤 테디베어인지를 which, 절이,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연습했지만 which가 결국 대신하고 있는 명사는 앞에 있는 테디베어, 즉 선행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테디베어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을 합친 거고 해석할 땐 뒤에서 앞으로 다시 큰 눈을 가지고 있는 테디베어를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which를 대명사이지만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해도 무방하고요. 뒷문장에서 which는 원래 주어였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has는 3형식의 big eyes 목적어 이렇게 관계절 안에서도 우리가 분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 1을 보시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없애고 즉 대명사화시키고 한 문장으로 연결한다. 접속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2는 선행사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대명사가 달라진다. 아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두 가지 뭐 쓴다고 했죠? 그쵸. who나 that을 쓰고요.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나 that으로 명사를 바꿔 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 met a man who was a painter. 나는 화가였던 한 남자를 만났다. 그래서 주절은 여기죠. 주어 3형식 만났다. 남자를 목적어. 그리고 그 남자를 설명해주는 관계절이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고 이때 who는 주격이죠. 왜냐하면 원래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who가 대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관계절에서도 주어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 was 이 형식의 페인터 주격 보어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지만 반대로 이 문장을 다시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해볼까요? 앞문장을 건드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I met a man 그대로 두고요. 뒤에 문장의 who는 원래 a man이었는데 중복되니까 빼고 who로 바꾼 거니까 다시 살려서 a man 뒤에는 쭉 써주면 되겠죠. was a painter. 자, 이 문장에서 다시 합쳐볼게요. 그러면 man을 지우고 man이 사람이니까 who를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그냥 싹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 아래를 한번 다시 볼게요. 관계대명사의 주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유격을 같이 다룰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합칠 때 잘 보세요.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주 키가 크셔 라고 했어요. 자, 중복되는 단어를 보니까 소년, 여기도 소년이 있는데 잘 보면 뒷문장의 주어는 그의 아버지죠. 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his만 해당이 되죠. his. 여기까지가 소년이지 이 뒤는 아빠니까. 그죠? 근데 이 소년의 모양을 보니까 his하고 그의 지 그는이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라 그의 소유격의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이건 바꿀 때 who가 아니라 사람이지만 whos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I know the boy whose dad is very tall. 그 소년의 아버지 이렇게 누구누구의로 해석될 때는 whose라는 소유격을 써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whose만 놓고 봤을 때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죠? dad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관계대명사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관계 형용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문장 만들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지만 해석할 땐 뒤에서 앞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아주 큰 그러한 소년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가 키가 큰
그런 소년을 나는 알고 있어. 어쨌든 선행사는 the boy가 되겠고요. 그래서 위로 예문으로 올라와 보시면요. I met a man. 난 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남자가 페인터인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누구죠? 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whose는 누구누구의, 즉 남자의 소유로 해석이 되니까 이때는 선행사가 사람이지만 who가 아닌 whose로 바꿔주고 그의 아들 이렇게 명사 한 개 더 써줘야 주어가 완성이 되겠죠. Whose son was a painter. 그 사람의 아들이 화가인 겁니다. 하지만 관계절은 묶어주시고요. 앞에 man으로 화살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들이 화가인 그러한 남자를 나는 만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두고 문장 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 그리고 합쳐진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까지 숙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아래에 있는 별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세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에서 선행사나 관계대명사 역할에 관계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됐었죠. 사물일 때도 됐었죠. 그리고 주격일 때 우리가 썼고 소유격일 땐 쓰지 않고 있고요. 뒤에 나올 목적격에도 that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that은 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문장을 한번 합쳐볼 건데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I need a laptop. 나는 노트북이 필요해. 라는 문장하고 She recommended a laptop. 그녀가 노트북을 추천했어. 라고 하는 문장이 두 개가 따로 있었어요. 자, 아까처럼 문장 두 개 합칠 때 관계대명사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랩탑하고 뒤에 있는 랩탑이 겹치니까 앞에 건 냅두고요. 뒤에 거를 지워서 이걸 대명사로 바꿀 건데 랩탑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사물일 땐 아까 우리가 어떤 단어 쓴다 그랬죠? 후가 아니라 위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로 바꿔주고 그런데 문장을 두 개 합칠 때 이 위치라는 거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로 바뀐 단어가 문장의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이 친구는 문장 두 개의 사이로 딱 튀어나와줘야 돼요. 풀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 두 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need a laptop. 위치가 먼저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쭉 써주는 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략한 이 명사가 원래 있던 자리를 보면요. 아까는 우리가 여기 있던 걸 지웠는데 이번엔 뒤에 즉 동사 뒤 목적어 자리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대신하는 위치라서 우리는 이 친구를 목적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렵지 않죠? 어디서 생략했는지를 보고 그 생략한 단어가 주어면 주격, 목적어면 목적격, 그리고 소유 형태면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관계대명사 역할 풀칠을 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래서 가운데 넣어주고 나머진 뒤에 쭉 써주는 거죠. 그래서 I need a laptop which she recommended 하면은 그녀가 추천하는 랩탑이 필요하다. 해석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듯이 해주는 게 관건이죠. 이때 쓰인 위치는 무슨 격이라고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 위로 올라가 보면요. I know the plant. 나는 그 식물을 알고 있어. 근데 she grows네요. 그녀가 길러요. 그것을이 되는 거죠. she가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원래 the plant가 있었던 건데 중복되니까 빼고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꾸고 그 위치가 풀칠해야 되니까 가운데로 가고 나머지를 쭉 써준 거지만 원래 문장에서 plant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친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치는 목적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하나가 됐고요. 체크 1을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위치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사물일 땐 위치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사람일 땐 좀 조심해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있었고 그 친구를 뺐을 때는 who가 아니라 whom이라고 이렇게 목적어다라는 거를 표시해주면 좋지만 현재는 am은 생략하고 그냥 who로 써도 되긴 됩니다. 동물이나 사물일 땐 위치를 써주고요. 사람, 동물, 사물 관계없이 that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위치 말고
that을 써도 무방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예문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I don't like the idea. 나는 그 생각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 생각을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을 목적어처럼 되니까 목적격인 거 알 수 있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는 없는 상태죠. 그래서 네가 제안한 그 아이디어를 나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 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문장을 두 개로 나눠보면 I don't like the idea가 있었고 You suggested the idea라는 문장이 하나 있었겠죠. 그런데 아이디어 겹치니까 뒤에 아이디어 빼고 아이디어 사람 아니니까 위치로 바꿔주고 위치 가운데 넣어주고 나머지 뒤에 넣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원래 있던 자리가 문장에서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문장 분석 간단하게 해보면요. I don't like 나는 싫어한다 삼형식 아이디어를 목적어 그 다음에 네가 주어고요. suggest 제안했다 삼형식 그 아이디어를이니까 아 여기 위치는 목적어 대신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관계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이 정말 많이 쓰이고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 친구라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을 일단 왼쪽에서 확인해 볼게요. 해석을 뭐뭐한 것으로 해주고 그때 what은 의문사 what과는 다른 친구라고 보셔야 돼요. what이 의문사일 땐 해석이 어떻게 되죠? 무엇이죠. 무엇으로 해석이 되는데 관계대명사일 땐 뭐뭐한 것, 이렇게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선행사인 the thing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처음 관계대명사 what을 접할 때는 what은 the thing 위치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에다가 앞에 있는 선행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I like the th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You like the thing 이라는 문장을 써봅시다. 일단은 규칙은 똑같아요. the thing이 겹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뒤에 걸 지웁니다. the thing은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꿔준 다음에 명사를 대신한 거죠. 근데 얘는 풀칠한다 그랬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 사이 자리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돼서 I like the thing which you like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the thing 하고 위치가 합쳐져서 what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I like what you like 이렇게 되죠. 나는 좋아한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것이라는 해석이 what이 되겠고요. what은 뒷문장에서도 명사 하나 뺐죠. 그리고 앞문장에서도 명사 하나 뺐죠. 그래서 앞뒤 문장이 다 불완전한 상태로 명사 하나씩을 다 what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문장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what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원리는 이렇다라고 알아두시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좀 보면요. 이 what절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what she said에서 끊어봅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was true, 진실이었다. 그래서 주어로 이렇게 what절이 쓰였고 해석은 것으로 하고요.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비동사 뒤에 왔네요. 그래서 it was what she said. 그것이 그녀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것은 똑같고 보어 자리에 지금 what절이 명사처럼 들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목적어 I didn't believe. 난 믿지 않았어.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을. 그래서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이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 있다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I don't like what you suggested. 그러면 나 싫어. 너가 제안했던 것을이 되겠고 이 what은 셈이 아까 the thing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같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what 자리에 이 두 친구를 끼워 넣어 보면요. I don't like the thing. 나는 그게 싫어. 근데 which you suggested. 그것을 네가 제안했었어. 이렇게 되죠. 물론 해석은 뒤에서 앞으로 오니까 네가 제안했던 것을 나는 싫어. 나는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what. 우선은 쌤이 아래서 얘기한
이 the thing which 요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쓰여서 하나의 명사절처럼 쓰인다. 그래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장 두 개를 합칠 때 뒷문장을 앞문장에 종속시켜서 선행사를 꾸며주도록 만드는 게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석을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문장에 콤마가 있는 경우는 그냥 앞에서 뒤로 해석을 쭉 자연스럽게 가면 되고요. 이때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 1을 보시면 계속적 용법은 콤마를 일단 관계대명사 앞에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듯이 뒤로 해석을 가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 building. 건물이 있다. The building is famous. 그 건물은 유명하다. 라는 빌딩이 두 번 들어가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죠? 뒤에 빌딩을 일단 지워요. 그리고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 콤마가 하나 있다는 거는 해석을 앞에서 뒤로 쭉 가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There is a building.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콤마가 없었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 와야 되겠죠. 그러면 유명한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유명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콤마 위치가 왔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and is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문장 두 개가 순서대로 연결된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You have the information. 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정보를 나는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앞에서 해석이 뒤로 자연스럽게 갔고요. 그런데 어쨌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뒷문장에서 빼고 대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어디서 그 명사가 빠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세요. 나는 주어 있고요. 필요하지 않아 동사 있고요. 뭘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원래 인포메이션이 있었겠죠. 근데 걔를 빼고 우리가 위치로 바꿔 넣은 거니까 이 위치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소유격일까요? 그렇죠. 목적어를 빼고 들어간 거니까 이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됐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밑에서 표에서 본 예를 보면요. There is a building which is famous. 주어를 뺐죠.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적 용법. 콤마를 붙인다. 그리고 해석을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가준다. 그리고 and is로 바꿀 수 있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예문 한 개만 더 보시면요. This is my laptop. 이거는 내 노트북인데 which is the newest. 그것은 최신이다. 이렇게. 최신인 내 노트북이다.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해석을 가줍니다. 그리고 이때 위치는 관계 대명사인데 무슨 격입니까? 끊어주시고 뒷문장에서 한 역할을 보세요.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작은 글씨는요. 콤마가 없는 한정적 용법, 즉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수식한다.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부사를 한번 알아볼 텐데 관계 대명사랑 다르게 관계 부사는 일단 부사 역할이에요.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사를 대신하는데 어떻게 대신하느냐.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니까 일단 문장 두 개를 합친다라는 접속사의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I live in the house. 나는 그 집에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반복되는 명사가 누구죠? 그쵸, 더 하우스예요. 더 하우스 뒤에도 더 하우스. 그럼 일단은 더 하우스만 이렇게 지워 봅니다. 그러면 이건 명사니까 대명사로 바꿔야겠죠. 집일 경우 사물이니까 후로 바꿀까요? 위치로 바꿀까요? 그렇죠. 일단 위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로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in이 남아 있어 버려요. 그래서 in하고 위치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치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대명사죠. 결국 얘는 명사예요. 그리고 이는 전치사예요.
그죠? 전치사랑 명사가 붙으면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n하고 which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합쳐져서 where가 됐을 때 이 where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which에 in이 합쳐진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칠 때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 이렇게 되고요. 이때 where는 해석이 거기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집, 장소죠. 그러면 where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선행사가 the time, the day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관계부사 when을 넣어주고 앞에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예요. 그러면 the reason why를 붙여주고요. 방법, the way일 때는 how를 붙여주는데 이 way의 경우는 특이하게 way 자체가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way하고 how를 같이 쓰게 되면요. 둘이 싸웁니다. 둘 다 부사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는데 보통은 뭐 짧은 how를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 way를 살릴 때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그래서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쓸 수 없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위에 체크 2를 다시 가보시면요. 관계 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 거기서 그때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관계 부사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더 보시면요. Seoul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서울은 도시다. 그런데 거기서라고 해석이 되죠. 거기서 나는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때 where는 부사가 되겠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이기 때문에 when도 아니고 how도 아니고 why도 아닌 where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개 더 나아가면요. 자, 관계 대명사일 때하고 관계 부사일 때의 차이점은 뒷문장이 일단 관계 대명사일 때는 명사를 하나 뺐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불완. 그런데 부사의 경우는 부사예요. 부사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에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where가 없다 해도 I was born 이라는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그래서 뒷부분을 보고 여기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될지 관계 부사를 써야 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다가 분명히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체크를 꼭 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